네, 안녕하세요. 이대찬 변호사입니다. 자,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,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변호사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챙겨간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자, 팩트 중심의 타임라인 정리입니다.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그 육하원칙 배웠잖아요.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육하원칙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면 좋습니다. 왜 언제부터냐? 자, 언제는 이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일시, 그 다음에 어디서는 장소 및 상황, 그 다음에 누가는 가해자, 피해자, 참고인, 중요한 목격자가 누가 있는지, 무엇을,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,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육하원칙 하면 누가가 먼저 나오는데 제가 왜 언제부터 했냐고 하냐면 그 사건이라는 게 다양한 그 참가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좋고요. 보통 그런 언제 이런 내용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증거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자, 객관적 증거의 선별과 분류가 필요합니다. 자, 우리 소송을 하게 되면은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뭐 어떤 것인지 찾게 되는데요. 보통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디지털 기록, 두 번째는 금융 자료, 세 번째는 공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우리가 보통 디지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톡 문자 캡처 또는 뭐 이메일, 그 다음에 통화 녹음 파일인데요. 통화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는 없고요. 원칙적으로 속기사를 통해서 문서화를 해야 되고요. AI로 우리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법원에 민사법원에 제출할 때는 속기사를 통해서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금융자료 같은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, 영수증, 계약서 차용증 같은 건데요.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돈을 보냈을 때 나오는 자료들, 그거에 대한 그 증거를 이렇게 매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공적인 서류인데요. 소장이나 고소장, 복사본, 진단서, 판결문 등인데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고 가야 될 건 이제 아마도 판결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소장이나 판결문을 들고 오신 다음에 나머지 증거를 맞춰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게요.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을 미리 말을 하라. 될 수 있는데요. 자, 상담을 할 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는지 적당한 합의를 원하는지,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전부 회수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일정 손해를 보더라도 빠른 회수가 필요한 건지,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 정말 중요한 건지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이 중요한 건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중심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. 변호사 상담 전에 미리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말을 해놓게 되면요,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중심을,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내가 말을 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미리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. 보통 이제 뭐 형사사건에서 많이 물어보는 경우는요, 이제 역고소 가능성. 그러니까 내가 고소를 했을 때 혹시 무고나 이렇게 문제되는 게 없느냐,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대응 방안, 그 다음에 소송 시 그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, 비슷한 사건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질문을 해놓게 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의뢰인이 어떤 것을 묻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, 자, 상담은 그 답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. 어떤 분들 보면 이제 그 답안을 딱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,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과정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마는,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가지고 사건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의뢰인은 그 각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목표와 그 목적과 가장 일치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제 블로그나 그 연결된 블로그나 제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